자, 항원하고 항체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면역하고 방어 설명드릴게요. 자, 항원, 항체. 항원하고 항체는 항상 한 세트로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원하고 항체는 항상 세트인데 항원이 바로 뭐냐? 외부에서 몸에 들어오는 외부 침입 물질이에요. 외부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침입 물질을 저희가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원에 해당하는 거는 뭐도 될 수도 있고 병원체도 될 수 있고요. 근데 병원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먼지나 꽃가루나 알러지 유발 식품들도 전부 다 뭐가 될 수도 있다? 항원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항원이 자,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사람의 모든 몸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사람의 우리가 항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됐던 간에 내 몸 안에 있는 물질이야? 내 몸 안에 없는 물질이야? 몸 안에 없는 물질이잖아. 자, 그러면 새로운 거를 굳이 나 이미 정상적이고 나 완벽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럼 굳이 외부의 물질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몸 안에서는 얘를 굳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 해야 돼? 없애버려야겠죠. 애가 내 몸 안에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 항원을 찾아가지고 가둬버리는 거, 수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원을 뭐라 생각하면 되냐?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원을 뭐라 생각하라고? 내가 찾아야 될 범죄자요. 얘들아, 범죄자 누가 잡아요? 경찰. 항체에 해당하는 게 바로 경찰입니다. 경찰한테 잡힌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원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항체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항원을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다? 항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자하고 일반 시민을 구분해서 잡아야 돼? 그냥 만나는 사람 족족 다 범죄자 취급하고 다 잡아들여야 돼? 구분해서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체는 항원에 맞춤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뭐처럼? 효소처럼요. 항원 항체는 우리가 누구랑 비슷하냐? 효소와 유사합니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과 유사해요. 자, 저희 통합과학 배웠을 때 효소는 이게 바로 효소였어요. 효소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제가 빗금치는 지역, 여기를 저희가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요 부위의 모양이 효소마다 뭐하다고? 다르다고요. 요렇게 생긴 효소가 있는가 하면 요렇게 생긴 효소도 있다고요. 자, 안쪽에 빗금친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모양이 요렇게 생긴 반응물만 부착이 가능하겠죠. 요게 반응물이에요. 됐나요? 여기에는 어떤 모양만? 요렇게 생긴 모양만 반응물이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모양의 친구를 여기다 반응물을 부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를 내가 아무리 갖고 가고 싶어도 여기에 부착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효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냐? 항체입니다.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 항체. 이미 항체의 모양이 결정돼 있어요. 그 항체에 맞는 누구랑 항원하고 결합을 할 거라고요. 반응물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다? 항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결론은 항원과 항체는 항상 몇 대 몇 반응을 한다? 1대1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특정 항원에 특정 항체가 반응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항체는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게 항체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제가 검정색으로 점점점점점 그리는 부위에 요 부위에 뭐가 결합할 거냐? 요 부위에 항원이 결합할 거예요.
이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의 모양이 어떤 거는 요렇게 세모 모양이고 어떤 거는 요렇게 동그란 모양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항체는 어떤 항원은 세모 모양의 항체가 결합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어떤 모양의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항원이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이 항체 하나의 항원 결합 부위가 두 개다라는 거. 모양이 둘 다 똑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요거 우리가 뭐랑 비슷해? 항원항체 반응도 통합과학이 배웠지만 통합과학 안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요거 누구랑 비슷해요? 응집원, 응집소랑 비슷하죠. 우리 혈액형 반정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응집원, 응집소의 응집 반응도 우리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내 목은 언제쯤 상태가 돌아올까? 자, B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면역이 무엇인지 방어가 무엇인지 먼저 볼 건데 먼저 볼 게 뭐냐? 방어. 방어가 있어야지 뭐가 있냐? 추후에 나중에 면역이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방어작용이 정상 작동해야지 내 몸의 면역체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포괄적인 거야? 면역이란 단어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방어라는 거는 외부의 물질이 체내에 출입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 외부의 물질. 항원이 뭐 했을 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항원이 체내에 뭐 했을 때? 유입됐을 때. 이 항원을 뭐 하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원이 활동을 못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방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어 작용을 토탈 하나의 체계화 시켜놓은 게 바로 뭐가 된다? 면역 체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방어 작용에는 두 가지로 저희가 방어를 나눌 거예요. 방어는 1차 방어하고 몇 차 방어로 나눌 거냐? 2차 방어로 나눠져요. 방어는 우리 몸에 뭐냐? 결국 보호막이에요. 얘는 우리 몸에 뭐라고? 보호막. 얘들아,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막 한 겹만 있어야 돼? 여러 겹 있어야 돼? 여러 겹 있어야지 저희가 몸을 잘 보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는 1차 방어하고 2차 방어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눌 건데 1차 방어는 닥치는 대로 다 잡아서 죽여버리자 라는 게 바로 1차 방어입니다. 자, 누군지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들어오는 족족 우리 몸에 있는 거 아니면 무조건 다 죽이자.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입니다. 닥치는 대로 너 못 들어와. 아, 상관없어, 못 들어와. 아, 들어왔어, 너 그냥 죽어 하는 게 전부 다 뭐다? 1차 방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비특이적 방어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뭐냐? 식균 작용입니다. 자, 식균작용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 백혈구에 의해서 일어나요. 저희가 백혈구의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얘는 식세포 또는 대식세포라 해요. 식이 먹을 식이에요. 뭘 먹어버릴까? 병원체, 즉 항원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외부의 물질이 침입하면 얘가 뭐 해버려?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애초에 처음부터 뭐 하면 돼?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게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외부에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 닿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백혈구나 피부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을까? 특정 사람만 갖고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 반응이라 해서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2차 방어는 우리가 뭐냐? 1차 방어막이 뚫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2차 방어는 1차 방어막이 뭐 했을 때? 뚫렸을 때. 백혈구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했는데
다 잡아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일부가 숨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부가 숨었으니까 이 숨은 걸 뭐 해야 돼? 차잖아요. 방어막이 뚫렸기 때문에 숨은 병원체, 항원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제거하는 게 바로 2차 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범죄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하는 방어를 우리가 2차 방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무슨 방어라고도 하냐? 특이적 방어라고도 합니다. 자, 특이적 방어는 저희가 세포성 면역, 티림푸그에 의해서도 나타나고요. 티림푸그하고 누구에 의해서? 비림푸그에 의해서 나타날 거예요. 자, 티림푸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비림푸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뭐라 하냐? 체액성 면역이라 불러요. 티림푸그는 뭘 만들어서 자체적인 독을 만들어가지고 뭐하냐?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을 죽이게 됩니다. 비림푸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질세포 그리고 기억세포로 분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뭘 만드냐?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림푸그는 뭘 만들어서 항체를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면역 반응을 할 건데 이때 만들어진 항체가 피를 타고 이동하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왜? 아기들은 우리가 순수한 무균 상태입니다. 병이 걸려서 태어나지 않아요. 유전병을 제외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림푸그나 티림푸그가 작동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후천적으로 내가 나타나는 면역이에요. 그래서 같은 쌍둥이일지라도 이 2차 방어는 우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방어가 나타났으면 이 방어 작용이, 자,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방어를 우리가 뭐라 하냐? 면역 체계를 1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1차 면역은 자,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온 외부 침입 물질 항원이 내 몸에 사람 체내에 어떻게 침입했을 때? 처음 침입했을 때, 처음 들어온 상태에서 나타나는 면역을 저희가 뭐라 한다?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차 면역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부가 감싸고 있어요. 우리 몸을. 그렇기 때문에 항원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중에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떤 현상? 요렇게 주사기 바늘처럼 날카로운 물질이 우리 피부를 뚫어버리게 되면 이 주사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병원체들이나 다른 기타 이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피부가 우리가 뚫리게 되면 항원이 내 몸 안에 침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항원이 들어온 거를 누군가는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인지를 하는 게 뭐냐? 혈액 속에 있는 누구냐? 비만세포입니다. 주변에 혈액에 있던, 혈액을 지나가다가 있던 누가 나와서 비만세포란 친구가 나와요. 이름이 조금 그렇지? 이거에 많으면 이 비만세포가 크면 사람이 뚱뚱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이 찌면 커지는 세포예요. 이 비만세포가 항원을 처음 뭐 하게 되냐? 인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인지? 비만세포가 항원을 인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항원을 인지하면 이 비만세포가 뭐 하게 되냐? 우리가 항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방히스타민이 아니라 히스타민. 항원 주변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자,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뭘 한다고? 얘가 이렇게 물질을 분비해요. 자, 그래서 주변의 물질을 비만세포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요 히스타민을 통해 가지고 히스타민 냄새를 맡고 누가 나타나냐? 백혈구들이 몰리게 됩니다. 백혈구가 우리가 밀집되기 시작해요. 어느 부분에? 항원이 있는 부분에. 그럼 볼게요. 항원이 있는 부분에 백혈구, 이렇게 커다란 항원을 잡아먹는 커다란 백혈구들이 요렇게 입을 벌리면서 요렇게 전부 다 여기 밀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피가 큰 세포들이 여기에 밀집해가지고 항원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뭐 할 수밖에 없어. 백혈구가 거기가 밀집되니까 피부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뭐라 하냐? 염증 반응이라요. 요 결과 피부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염증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온 백혈구가 항원을 뭐해? 잡아먹겠죠. 그래서 밀집하게 되고 항원의 위치에 오게 되면 얘가 뭐하냐? 식작용, 대식작용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백혈구들이 항원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방어작용이 끝나면 좋겠지만 이 중에 몇몇의 항원이 뭐 하게 되냐? 숨어버리게 됩니다. 항원들이 뭐해? 백혈구한테 다 안 잡히고 뭐해? 탈주를 해버려요. 탈주하고 난 다음에 뭐 해버려? 얘네들이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원들을 몸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몇 차 방어가 나타나? 2차 방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방어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정보 누가 갖고 있냐? 요 백혈구가 갖고 있어요. 왜? 먹었으니까 먹고 나면 내가 눈 감고 먹어도 얘가 초콜릿인지 껌인지 사과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정보를 갖고 오냐? 보조 T 림프구가 누구한테 가서? 백혈구한테 가요. 자, 그래서 백혈구한테 누가 가서 보조 T 림프구라는 친구가 가가지고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에 있던 정보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보조 T 림프구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 T 림프구는 정보를 받아서 각각의 두 림프구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무슨 림프구 있다고? T 림프구하고 B 림프구한테 각각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자, T림프구는 우리가 뭘 생산해서? 독을 생산해가지고 항원을 없애버릴 거고요. B림프구는 누구와 누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나눠지게 됩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요. 계속해서 재발해요. 재발해가지고 범죄를 계속 저지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오기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통해서 정보를 뭐 하는 거냐?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 체내에 들어온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질세포는 뭐 하게 되냐?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요게 저희가 항원이 들어왔을 때 내 몸 안에서 처음에 일어나는 1차 방어와 2차 방어의 모든 작용입니다. 그래서 2차 방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누가?
보조 T림프구가 백혈구랑 결합해가지고 뭘 가지고 온다고 얘들아? 정보를 추출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정보가 보조 T림프구에서 누구하고 누구에게 전달해? T림프구하고 B림프구에 전달이 되고요. 각각의 면역 반응이 따로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누구 면역이다? 1차 면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차 면역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항체가 생성이 되는지 제가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Y축이 뭐가 되냐? 항체의 농도가 될 거예요. 요거는 시간인데 X축은 시간. 자, 처음에는 우리가 항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항원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원이 침입을 합니다. 항원이 침입하고 우리가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는 데까지 약 며칠이 걸리냐? 일주일 정도, 약 7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7일 정도가 소요가 됐을 때 이때 우리가 정보가 인지가 됩니다. 숨은 항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항체가 살짝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항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정보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성된다고요. 근데 항체가 천천히 생성돼요? 급격하게 생성돼요? 천천히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체가 생성된 다음에 혈액을 추출하게 되면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을 저희가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혈액은 두 가지 층으로 나눠져요. 아래쪽에 무거운 밀도가 있는 게 바로 뭐야? 혈구. 위쪽에 있는 걸 저희가 뭐라 그래? 혈장, 혈청이라고 합니다. 항체가 들어가는 게 바로 혈청에 해당하고요. 기억세포나 우리가 무엇은 백혈구, 단백질은 전부 다 혈구에 들어있어야 돼요. 백혈구, 적혈구들은. 왜 알려줄까? 문제에서 출제가 될 거니까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1차 면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몸에 들어왔던 항원이 두 번 다시 안 들어온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해 독감 걸렸다 해서 내년에 독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년에 코로나 걸렸다 해서 올해 코로나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무슨 면역이 나타나게 되냐? 똑같은 항원이 다시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2차 면역이에요. 2차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 몸에 들어온 적이 있는 동일한 항원이 체내에 재침입하는 겁니다.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재침입 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저희가 뭐라 하냐?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2차 면역 반응 글로 쓸게요. 2차 면역. 항원이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항원에 의해서 1차 방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1차 방어가 나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몇 차 방어도 똑같이 2차 방어도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2차 방어에서 특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차 방어하고 다른 1차 면역과 다른 우리가 특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보조 T 림프구가 자, 우리 여기서 봐야 되는 게 1차 방어에서 우리가 백혈구가 대식작용을 합니다.
대식작용을 하고 나면 보조 T림프가 T림프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무슨 세포 아까 있었어요? 기억세포 있었어요. 이미 항원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조 T림프가 정보를 갖고 올 때까지 B림프가 가만히 있어 안 있어? 안 있습니다. 자, 1차 방어가 일어날 때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 순서대로 2차 방어가 일어나지만 항원이 침입했을 때 누가? 기억세포가 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너 또 들어왔네. 왜? 기억세포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 항원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세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바로 뭘 만들게 되냐?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대량 생산합니다. 아까 1차 면역 반응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7일 이후에 항체가 천천히 생성되는 게 1차 면역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체의 농도를 봤을 때 2차 면역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이 침입한 순간 기억세포에서 항체의 농도가 이렇게 급증하게 됩니다. 이거 누구에 의해서? 기억세포에 의해서. 항체가 대량 생산돼요. 항체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니까 질병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 약 안 먹어도 일주일이면 나아. 왜?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일주일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약을 먹어도. 왜? 우리 몸 안에 면역체계 그거를 같이 이겨내줘야지 감기가 낫게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두 번 똑같은 바이러스에 똑같은 병원체에 똑같이 또 걸린다면 바로 항체가 나오기 때문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그래서 코로나가 여러 번 걸리면 덜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근데 아픈데요 하는 거는, 자, 바이러스는 매해 변형됩니다. 매 시기마다 바이러스도 뭐하냐? 돌연변이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나왔는데 감기 또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나요 하는 거는 저번에 걸린 감기 바이러스하고 이번에 걸린 감기 바이러스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아픈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옆에 그 친구가 맨날 기침을 해도 나는 면역체계가 튼튼해서 감기 안 걸려. 맞아요. 이미 걸린 바이러스여가지고 이미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기억세포의 이 작동 원리를 이용하고자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 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세포의 작동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백신이에요.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원을 체내에 주입을 해서 뭐 하는 거냐? 기억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항원을 넣어버리면 내가 질병에 걸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한 항원이거나 죽은 항원이거나 또는 체내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독성을 낮춘, 약화시킨 항원을 어디에 넣음으로써 체내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세포가 만들어지게?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이 병원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질병이 나타나게 안 나타나게? 안 나타나게 2차 면역이 일어나서 질병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걸 저희가 백신,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예방접종을 맞는다 해서 항상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다. 왜? 방금처럼 내가 이렇게 기껏 맞아봤지만 변형된 병원체가 들어와 버리면 난 어차피 질병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거를 맞으면 최대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해 우리가 아이들이 주사를 맞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우리가 아기 때는 매달 뭐 맞아야 되고 뭐 맞아야 되고 뭐 맞아야 되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예방접종의 원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1차 면역, 2차 면역까지 전부 다 설명 끝났고요. 어디까지? 요 내용까지 전부 다 제가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할 거냐? 백신까지 했으니까 면역 관련 질환 하도록 할게요. 면역 관련 질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만 따로 판서하고요. 나머지는 책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알레르기는 저희가 뭐에 관련된? 면역에 관련된 질환이에요. 자, 알레르기는 병원체가 아닌 물질이에요. 병원체도 아니고요. 우리가 병원체는 아니지만 꽃가루나 진드기나 먼지, 진드기 요런 물질이 어디에 유입되게 되면서 체내에 유입되면서 과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과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하는 거. 유발하게 되어서 두드러기와 같은 간지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레르기를 보셨을 때 알레르기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알레르기 물질이 꽃가루가 저희 몸 안에 들어온다라고 봅시다. 꽃가루가 대표적인 알레르기 물질이 대표적이죠. 자, 꽃가루가 우리 어디에 들어왔을 때 사람 체내에 들어오게 돼요. 항상 외부 침입 물질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건 누구라고 얘들아? 비만세포라고요. 비만세포가 가장 먼저 요거를 뭐하냐? 인지하게 됩니다. 이 비만세포가 인지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1차 면역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1차 면역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 항체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면 항체는 누구랑 결합해야 돼, 얘들아? 항원하고 결합돼야 돼요. 꽃가루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꽃가루에 달라붙지 않고요. 이때 만들어진 항체가 누구랑 달라붙어 버리냐? 요렇게 비만세포 표면에 항체가 달라붙어 버리게 됩니다. 자, 비만세포 표면에 이렇게 항체가 달라붙어서 또 다시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꽃가루하고 누구하고 결합하게 돼? 항체하고 결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항체가 꽃가루를 무력화시키기도 하지만 항체에 대한 자극이 누구한테 전달되냐? 비만세포한테. 얘네 둘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자극이 누구한테? 비만세포한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만세포가 꽃가루를 보고 히스타민을 내가 10개를 배출해야 될 거를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히스타민을 몇 개를 배출해버려? 몇 개를 배출한 거야 지금? 10,000개를 배출하는 거예요. 히스타민 배출량이 많아졌어요. 히스타민 배출량이 많아졌더라는 거는 백혈구가 몰려오는 양도, 백혈구 밀집량도 뭐해진다? 많아집니다. 그럼 백혈구가 많이 밀집됐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부어오르겠죠. 그래서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두드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병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백혈구가 얘를 잡아먹는다 해도 우리가 백혈구가 이 물질을 잡아먹고 나면 요거를 소화하는데 우리가 분비물이 생겨요. 이 분비물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병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비물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어오르고 우리가 가려움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이게 몸 곳곳에서 그게 다음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알레르기의 특징이 뭐냐? 처음에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는 알러지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특징은 뭐냐? 처음 침입했을 때는 정상입니다. 처음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정상이에요. 근데 알레르기 물질이 뭐 했을 때? 재침입했을 때 뭐 하는 거라고?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저희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책으로 와가지고 저희 마저 볼 건데, 자가면역 질환. 자, 면역계가 자기 몸을 뭐 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예요.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해가지고. 그래서 루마티슨 관절염 있고요. 자, 에이즈 있습니다. 에이즈에 밑줄 그어주세요. 면역 결핍에 해당하는데요. 자,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 저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이 HIV가 들어오게 되면 자, 처음에 보조 T림프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대식작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냐? HIV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HIV는 보조 T림프군에 증식하기 때문에 보조 T림프가 파괴가 돼요. 자, 이 없이는 항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 생산이 안 됩니다. HIV에 나타나게 되면, 감염되게 되면 항체가 제대로 생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반에만 항체가 생산이 되고요. 그 이후에 HIV가 보조 T림프구를 감염시키게 되면 우리가 항체가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몇 차 면역? 들어왔는데 7일쯤에 나오니까 1차 면역입니다. 선생님, 항체 농도 왜 줄어들어요? 항체의 체내의 생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시일이 지나면 항체는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며칠 정도? 약 2주 정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거 누구에 의해서? 기억세포에 의해서. 항체 B는 기억세포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혈액형 제가 저번에 미리 설명드렸기 때문에 혈액형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